안녕하세요. 서울을 연출하는 사람들의 진행을 맡은 연출가 송영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연출 윤동주입니다. 저희가 지난 1화에 이어서 또 대단한 분을 모셔왔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출가 있으죠. 변현진 연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단 불의 전차에서 이제 연극을 이제 10년 정도 한 연출가 변영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예, 그러면 되죠. 연출님이자 선배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 예.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서 설레기도 하고 또 저도 3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좀 드는데요. 요즘 대학생들한테 제일 핫한 연출가라고 하는데 최근에 백상예술에서 또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또 서울연극제에서 작년엔가 3관왕을 하셨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제가 선배님이 한참 이제 작품 하실 때 전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염원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허순자 선생님께서 해화동 동인에 대해서 역사를 알려주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들어왔던 게 이제 선배님의 성함이셨고 그때부터 이제 동인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저 멀리서 동인이 돼야겠다 졸업하면 그게 이제 좀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회 나와서 보니까 이게 동인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들었는데 동인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인 선배들의 추천이 필요했던 제도였고 동시대성을 강력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어떤 그 하나의 집단이었는데 네, 저와는 거리가 좀 멀었더라는 거를 최근에 알았고 제가 그때 우리 변영진 연출을 만났더라면 제가 추천했을 텐데. 그래요? 제가 우리 변영진 연출 보니까 연극계의 모범답안? 웃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거나 아이디어나 정확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연극계 이강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선배님 과찬이시고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패스미스가 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의외성, 실수가 모아져서 또 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처음부터 연출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배우 안 돼서 연출한 거 아니죠? 저도 고등학교 때 온갖 전국에 있는 연기상을 좀 받았었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서울예대 연기과에도 입학은 하긴 했지만 이거는 졸업작품 할 때 느꼈던 건데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 근데 긴장을 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긴장을 하셔서. 소품을 제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남들이 대사 맞춰보자 하면 나 그냥 긴장하니까 말 걸지 마.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연기는 좀 잠깐 쉬고 다른 걸 좀 해봐야겠다 하다가 연출을 좀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첫 연출할 때가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 그 묘한 희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공연은 그렇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앉아 계시는데 이게 좀 웃음소리가 나고 훌쩍거리는 소리도 나는데 뒤에서 연기할 때보다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라면 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배우를 했던 분이 극작을 하니까 배우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섬세한 그런 디테일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변영진 연출한테 아마 제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그 배우들의 마음을 더 잘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선배님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 뇌리에 꽂힌 게 하나 있는데 제 스스로가 연기를 해봤기 때문에 배우를 만났을 때 제 스스로 한계점을 긋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인물은 요 정도까지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이강인 얘기했던 게 저돌적으로 부딪히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마구 불의 전차로 막 그냥 밀고 나가는 뜨거움이 오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변영진 연출 이제 10년 됐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계의 길을 가면서 아직 후회한 적은 혹시 없는지.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사실 성공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이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실패했을 때 그 아픔이 저를 좀 못 살게 굴더라고요. 공연이라는 거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편집으로 해서 같은 규격과 그 같은 호흡으로 올리는데 공연은 매 순간 달라요. 그래서 사실 30번의 공연을 하면 15번의 실패를 하는 경우는 15번 그날은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날의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날의 관객이라는 것도 있고 그 시대라는 것도 있어서 와 이거를 캐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또 공연을 하는 매력이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자체가 그 순간을 또 극복하면서 완성되는 과정이 또 공연 예술의 아찔한 매력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연출가로 오래 활동을 해오셨는데 각자 이제 연출을 하실 때 꼭 이거는 중요하다 싶으신 포인트가 좀 있으실까요? 연출가도 작가도 내가 어느 지점까지 성장하고 있고 어떤 세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품 스타일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질문에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동시대가 계속 연출가로서 포인트는 달라지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제 관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화동 시절에는 연출가로서 성장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관객은 신경 쓰지 않겠다. 너무 위험한 말. 특징이죠. 예. 특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의 작품이 기성세대 작품을 흉내내는 것을 참 괴롭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학교 다닐 때는 그 무엇을 말도 안 되는 걸 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니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선배들 보면 창작극을 좀 하다가 혹은 고전을 시작하더라도 창작극으로 가더라고 체질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오더라고요. 네. 관객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극단은 사실 관객을 위한 연극을 하는 게 기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슬로건 같은 건데 저는 그래서 상업극이라는 단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중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극은 그래서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만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드는 게 저희 극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려면 뭘 중요시 여기냐 생각을 해봤는데 템포와 리듬인 것 같아요. 템포와 리듬. 저희 극단은 좀 작품이 좀 빠른 편에 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이 봤을 때 우선은 시원한 감이 좀 드는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대본인 것 같아요. 내용이 재밌어야 된다. 재미있고 그거 플러스 계속 깊은 얘기고 어딘가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비극이라는 거를 좀 이제 좀 그 단어에 집착을 하면서 비극의 근원은 어디인가? 사실은 뭐 오이디푸스나 뭐 그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씨앗은. 모두가 같은 시간 투자해서 만드는 건데 제가 좀 지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이 불문하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죠. 귀찮은 순간들이 있고 귀찮은 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귀찮음이 제 인생 큰 최대 장벽이에요. 공연 올라가는 순간이 제일 큰 희열인 것 같고 그리고 연습하기 직전에 대본 나오고 배우들 캐스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컨셉을 생각할 때 근데 과정은 진짜 지옥 같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지옥 같은데 첫 공연의 그 순간과 프리프로덕션의 그 순간이 그때가 제일 좋아요. 연출님이 이제 연극을 하실 때 그 소재를 고르실 때 어떻게 영감을 받으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정말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소설과 영화 보는 거를 너무 좋아했는데 제 인생의 뜨거움이라는 걸 빼면은 또 안 되거든요. 박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이니치에 관한 소재인데 제일교포 분들의 삶이 치열했더라고요. 그 연대기와 그 언어와 그 표현이 저를 좀 뭔가 마음 깊숙이 울렸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극단 생활을 한 3, 4년 했을 즈음에 오세혁 작가가 오사카에 너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 그 이름이 김철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장소라는 작품이 있는데 너네 극단이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대본을 먼저 봤어요. 봤는데 첫 장면이 제일 조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기차에서 자고 있는 일본 학생을 이 양고리로 허리를 두 번 흔든 다음에 발차기로 뻥 치는 게 오프닝이에요. 이게 영화 같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엔 못했어요. 왜냐면 등장인물이 10명이 넘어버리니까 제작비가 이게 좀 지원금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카이노 바이크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타이밍이 디아스포라라는 타이밍이 탁 들어오면서 김철희 작가 작품을 연달아 3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좋은 의미로 저희 극단이 이 극단은 자이니치를 얘기하는 극단이야 라고 됐는데, 그거는 하나의 목표를 이룬 셈이고, 요즘은 제일교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극단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유효한 얘기만 다 하려고 해서 사실 스펙트럼은 좀 열려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또 청년 연출가로서 다양한 도전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변영진 연출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자이니치라든지 여러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극장은 달린다 연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런 역사 또 독립운동에 대한 이런 작품을 연출할 때 좀 남다름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고려인들 이야기잖아요. 고려인들이라고 하면 기근 때문에 힘들어서 신안촌에 올라가신 분들이 강제 이주 당하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퍼지게 되면서 그분들을 고려인이라고 이제 우리 한민족 카테고리 안에 있는 분들인데, 저는 이런 근현대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무지의 인정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요. 왜냐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뭔가 텍스트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더라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고려극장 분들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이게 표정 짓고 하는데, 고려인 연구인 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많네. 네, 그러다가 세혁 작가가 쓴 이제 극장은 달린다가 이제 합쳐지면서, 근데 또 대단한 게 세혁 작가가 대단한 게 고려인 연구인 분이 딱 그 대본을 봤는데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너무 연보대로 잘 그렸다. 두 번째, 그런 와중에 너무 작가의 의도대로 해석이 재밌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팩트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고려인 친구 이사샤 배우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 친구가 또 이제 지금에 있는 얘기를 이제 같이 그려가 주는데, 뭐랄까요, 그냥 우리 배우들은 연기를 할 뿐인데 지금 제가 마치 그 시대에 고려 극장에서 작품을 올리는 기분이랄까요? 너무 많은 영감을 저한테 불러일으키죠. 특히 사샤가 부르는, 러시아어로 부르는 아리랑이 이게 언어가 단어를 모르겠는데 그 언어로 부르니까 마음을 후벼 파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 인사세 배우 이사샤입니다. 사실 저는 오디션 공고를 봤을 때 고려인에 대해서 연극을 이제 하는 거 보고 나는 무조건 지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려인이기도 하고 예술인이기도 하니까 저와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언어를 지키지 못했지만 사실 다들 러시아 말로 얘기를 하지만 한국 전통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크고, 저희가 이제 한국 전통을 아직도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은 이거 듣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술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악도 하고 연기도 하지만 제 최종 목표는 일단 예술인으로서 고려인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고려인에 대해서 인식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저희 동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게끔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차이가 있는 게요. 연출로서는 천재고요. 일반으로서는 바보예요. 연출할 때는 이렇게 좀 번뜩이는 그런 천재성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평소에는 또 한없이 그냥 착하고 좀 하하호 허허실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양면이 공존을 하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펄펄 들끓으시는 것 같은데 또 순간순간 냉정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 변영진은 그 펄펄 끓는다는 표현의 그 따뜻함이 마음속 그 중심에 늘 자리하고 계신 분 같아요. 엄청 에너지가 좋으셔서 연출하실 때도 막 우와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저건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근데 실제로도 되게 에너지가 좋으셔서
저희도 좀 생소하고 얘기만 들었던 거지 역사를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배우들끼리도 많이 공부를 하고 연출님과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출님 비롯해서 모든 배우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스터디하듯이 수업을 들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의 그 의지,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치의 틀림없이 최대한 우리가 녹여낼 수 있을까를 늘 중점에 두고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연습 시간에 그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고 보니 그들의 뜨거움이 아픔이 묻어났던 거고, 김철희 작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자이니치라서 이렇게 마음이 동했던 게 아니라 저와 그분이 친구 같은 어떤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이 있었던 거지 큰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기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극장은 달린다 공연은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상연이 되는데 너무 기쁘게도 전석 매진이 됐어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고 싶어도 못 보시는데 보고 싶으면 그러면 그 중앙아시아로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재연을 해주셔야죠. 오늘 대표 아니고 선배님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이틀 하는 거 아쉽다고 연락 많이 왔어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여기서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리허설을 공연으로 끝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무료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연출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정중히 한번 초청을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좋고요. 그 오픈 리허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음속에 DNA가 우리 있다니까. 공연은 전석 매진됐지만 이제 공연에 대한 소식은 저희가 기사나 아니면 SNS로 많이 올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예술가들이 가장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술계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그건 연극 10년 차의 눈으로 그냥 과감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우선은 최종적으로는 관객을 개발하는 게 다양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되게 관객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학로가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양한 그 촉진제가 있어서 대학로에 관객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대학로가 사실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관객이 많이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기반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줘서 머무르고 싶은 대학로를 만들어야 된다. 자, 얘기를 좀 바꿔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 과정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그때 한번 모르는 시절에 브릿지가 되던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연극협회 그 박장렬 회장 때 부회장을 했었는데 예술계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꿈이 더 커져야 되는데 대학교 3학년이 지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을 내려놔야 되는 그 학생들을 많이 볼 때 교수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때 생긴 게 브릿지 페스티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브릿지 페스티벌에 2회 때 출연해서 연출상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때 얘기했지만 변영진 학생인 줄 몰랐고 그 변영진 학생이 연출상을 받아갖고 이렇게 백상예술 신인상을 받고 서울연극제를 제표한 걸 보면서 제가 씨앗을 일찍이 잘 알아본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또 서울문화재단에 와서 대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어쩌면 더 많은 그 꿈을 현장으로 연결해 줄까, 커넥트 스테이지를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27개 대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했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이번에 또 서울 어텀 페스타까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뭐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희 극단이 창단한 게 브릿지 페스티벌 때문이에요. 그때 연출상을 받고 극단 만들자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게 브릿지 페스티벌이 처음이었고 그 사업을 꾸린 게 이제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또 듣게 되니까 이게 뭔가 좀 감회가 새롭고 지금 친구들은 너무 좋은 혜택을 받고 있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졸업하면 뭘 해야 될지를 그 누구조차도 알려주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또 페이스북이 주 SNS 창구였기 때문에 거기 공모가 떴었어요. 그래서 넣었는데 됐고 거기 학교 친구들이랑 커뮤니티를 하다 보니
극단을 만든다는 친구들을 알게 됐고,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극단을 만들었고, 지금은 경연은 아니지만 경연이라는 타이틀을 걸다 보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인생이라는 건 사실 고난이 동반돼야 인생이라는 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았던 거는 브릿지 페스티벌이 반은 학교고 반은 현장이다 보니까 또 연습실은 학교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상 받으면은 학교 타이틀 걸고 지도교수 내 이름 써주면 안 돼, 이런 선생님도 계셨고, 이게 서로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마을에 노인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인생의 선배 매우 중요하고 대학교 스승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변영진 연출이 존경하는 스승 롤 모델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지금 연극계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부산에서 엄청 활동하시는 김문홍 작가 선생님이 있어요. 일면식은 없지만 그분이 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 대학교 때 작품부터 글을 써줬던 분이에요. 저랑 일면식은 없지만. 그리고 저는 그 극단 76의 기국서 선생님을 뵌 적은 없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기국서 선생이 잘 때 꿈을 꾼대요. 근데 꿈에서 예를 들면 오늘은 누굴 주인공으로 하고 오늘은 누굴 죽일까, 오늘은 나를 화냈던 인물이 누구일까, 누구를 죽일까. 근데 저도 그런 꿈을 꾸거든요. 오늘은 누가 스포츠에서 1등을 할까, 오늘은 누가 골을 넣을까라는 꿈을 꿔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세계를 만들까. 근데 이게 예술가의 기질이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러면서 네, 좀 자라왔죠. 우리 연극계도 일로 만난 사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일로 만난 사이가 또 아니기도 해요, 연극이라는 거는. 그래도 희망적인 건 연극은 일로 만났지만은 인류의 애를 동시에 느끼는 구간이 있어서 너무 직접적으로 부딪혀요, 연극은. 감정을 공감을 해야 되고 누군가의 삶을 대변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까지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면 드라마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멤버들이 끈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묘해요. 정말 힘든데 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는 것 같다. 변영진 연출 원래 태어난 건 서울이죠. 이제 보기 하다게 고향이 서울이. 서울이었고 또 서울예술대학을 나왔고, 네. 서울의 대학로에서 영향을 많이 배웠고, 네. 서울 사람이죠. 우리 변영진 연출한테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요? 와, 진짜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한없이 어두워질 수 있는 곳이 서울인 것 같아요. 변영진 연출에게 열정을 불어준 곳이 서울이 아닌가. 브릿지 페스티벌도 거치고 여러 가지 뭐 열정적인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뭐 백상예술상도 받고, 뭐 이 젊은 나이에 서울연극제 3관왕까지 하는 이런 장이 서울이고 이 대학로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립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도 그립죠. 아득히 그리운 곳이죠, 여기는. 여기 지금 살고 밥 먹는데도 그리워요. 왜냐면 선배들이 살았던 80년대의 그 냄새도 있기 때문에 그리운 것이고, 그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그립고 설레이는 곳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극장을 달린다도 저도 기대를 하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객분들이, 다양한 층의 관객분들이 모든 극장을 채우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관객을 어떻게 하면 채워서 그 티켓 수익이 어떻게 하면 극단에게 돌아가서 그 극단이 향후 레퍼토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